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있잖아요. 여기에 아주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세상이 아주 조금씩 정말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바로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주 사소한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세상의 모든 소음이 꼭 나한테만 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든 게 평소랑 똑같은데 분명히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그런 기분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버스나 카페에서 사람들이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꼭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저건 내 얘기다. 이런 기묘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웃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배경 소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게 전부 나를 향한 날카로운 조롱처럼 느껴져요. 심장에 탁 와서 박히는 거죠. 그런 의심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믿음이 되어 버려요. 다들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들의 시선 정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저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내 핸드폰은 이미 해킹당해서 누군가 모든 걸 엿보고 있다는 그런 공포.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꽉 조여오는 거죠. 결국 현실과 비현실을 나누던 그 단단했던 경계선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외부에서 느껴지던 위협이 이제는 내 안으로, 내 머릿속으로 직접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는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넌 쓸모없어. 넌 쓰레기야.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끔찍한 목소리들이요. 대체 이 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지어 그 목소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면서 계속 논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걷네? 핸드폰을 짚네? 야,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꼭 스포츠 중계 해설자처럼 내 모든 행동을 따라다니면서 묘사하고 때로는 위험한 지시를 내리기도 해요. 이쯤 되면 정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신 이 모든 혼란스러운 경험들. 이걸 겪는 당사자에게는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 현실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인 거죠. 자, 이제 한번 이 혼돈의 정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엿본 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경험에는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현병입니다. 네, 조현병. 이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신질환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모든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그냥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환각이나 망상 같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나 성격 탓이 아니라 뇌 기능의 문제로 발생하는 의학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드문 병일까요? 놀랍게도 전혀 드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대략 200명 중 1명꼴로 이 질환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내 친구, 내 가족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병이죠. 자, 그런데 이 조현병이라는 병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오해의 그림자를 한번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크고 해로운 오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이거죠. 조현병 환자는 폭력적이고 위험하다. 하지만 진실은 어떨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가해자가 되기보다는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겪는 혼란과 공포가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보기엔 공격적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이죠. 조현병의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양성은 없던 게 더해진 거예요. 환각이나 망상처럼요. 반대로 음성은 원래 있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감정 표현이 줄거나 의욕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야기 초반에 봤던 그 생생하고 혼란스러운 경험들은 바로 이 양성 증상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병의 이름에 숨겨져 있죠. 원래 이 병은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어요. 이름 자체에 굉장한 편견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2011년에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현이라는 말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바로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분열된 게 아니라 잠시 조율이 어긋난 악기처럼 다시 잘 조율하면 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악기를 조율하듯이 치료 과정도 비슷합니다. 먼저 조기에 발견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한 약물 치료로 뇌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거죠. 여기에 상담이나 재활 같은 정신사회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조현병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조현병은 무슨 불치병이나 통제 불가능한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는 딱지를 떼고 조현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듯이 이 병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무지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차가운 편견 대신 정확한 이해와 따뜻한 관심으로 말이죠.